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교양으로 듣는 혁신의 역사, 미래를 위한 투자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변화와 혁신은 언제 급격하게 일어났나 3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편과 2편에 이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앞선 1편과 2편 함께 보면 더욱 좋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번 편만 봐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편과 2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군대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이며 혁신이 있는 장소였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위기의 시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혁신의 시대였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군대는 우리 삶을 바꿀 만한 발명품을 만들거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던 곳이죠. 자, 그리고 대공황이 불러온 삶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군대와 대공황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생존의 문제가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혁신적이라고 불릴 만한 물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자,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이나 효율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대공황은 위기의 시대였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시대, 그것도 아주 큰 변화의 시대였죠. 자, 그래서 대공황의 흔한 모습 사진으로 이렇게 구직을 하는 모습, 그리고 대공황 이전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폭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 83%나 하락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리는 모습과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포드 모델 T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바로 지금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는 역사에 과연 어느 수준으로 기록될 것인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사태로 기록되어 있는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과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입니다. 자, 이 정도면 생존에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확진자 4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자, 미국 4월 실업률이 14.7%로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만 높아진 게 아니라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2.9%,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만 그러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지금 현재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미국의 실업률이 대공황 시기에 이렇게 치솟았다가 이렇게 10% 이하로 유지가 되오다가 이번에 14.7%까지 올라가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실업률은 9.3%밖에 되지 않았는데 단숨에 14.7%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곳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백신 개발 기간은 지금까지 평균 10년이 소요됐습니다. 자, 빨라야 4, 5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던 일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년에서 1년 안으로 세계 10대 제약사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 초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가능해졌나? 불가능할 거라고 말하던 일들이 왜 이렇게 가능해진 것인가? 기존 의약품을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2개 이상의 기업들이 협업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임상 기간을 단축하면서
빨리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기존 절차가 생략되어서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빨리 성공하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개발은 2020년 우리가 직면한 생존의 문제에 맞서는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사들이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위대한 프로젝트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많은 발견들은 가능케 만들려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한다. 2년 만에 개발한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아무리 짧아도 4, 5년, 보통은 10년 걸리는 일을 1, 2년 만에 해낸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스티브 존스는 How We Got to Now,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대개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부터 세상에 나오지만 그 혁신적인 생각이나 아이템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거의 예측할 수 없었던 다른 변화를 촉발하게 된다. 한 분야에서의 하나의 혁신은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 같은 변화를 촉발시킨다는 거죠. 자, 어쩌면 의학, 바이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움직임은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이 혁신이 파생될지 그것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지요. 자, 이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아이폰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아이폰은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삶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학, 바이오 분야의 움직임, 혁신적인 변화에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누가 과연 1, 2년 안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겠는가?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아마도 10년, 20년 뒤에도 백신은 최소 4, 5년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깨버렸다는 거죠. 지금 아직 백신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백신은 1년 안에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통념을 완전하게 뒤바꾸고 있다는 점이죠. 자, 백신 개발, 기존의 절차와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 혁신이 지금 백신 개발에만 있는가?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재택근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택근무. 과거에 재택근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재택근무가 시작된 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어떤 변화를 지금 몰고 오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정착이 된다면 도심 부동산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실이죠. 자,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로 콜센터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SKT 통신업계 최초로 콜센터 구성원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콜센터는 재택근무가 안 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왜? 기업의 어떤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코로나19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자, 일본의 후지스가 재택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전 직원 재택근무를 하면서 효율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파악을 했고 사무실을 절반 이상 줄일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재택근무를 하면서 유연하게 근무를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시대 변화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어쨌든 사무실 렌트가 그럼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요 기업 10곳 중 8곳 절반 가까이가 업무 생산성에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물론 검증하는 기간이 짧긴 하지만 앞으로도 재택근무는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어떤 또 다른 변화를 촉발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학은 또 어떻습니까? 대학 등록금 반환 이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 과연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등록금 환불도 해주고 휴학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들 산 넘어 산이다.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입생들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면서 자,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능에 재도전하는 반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코로나19가 바꾼 하나의 풍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의 비대면화와 관련해서 스콧 갤러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의 가치, 교육의 가격, 교육의 결과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가치가 상당히 저하되었다. 교육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대학에서의 경험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경험은 대부분 사라졌고 배움의 역할 역시 크게 낮아졌다. 캠퍼스를 오가고 학위를 딸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미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대학의 비대면화, 온라인 수업의 일상화가 대학의 가치, 자,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그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나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올해 봄 2년이 걸려야 가능했던 디지털 전환이 2달 만에 이루어졌다. 자,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죠. 2년 뒤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했던 일이 요번에 2달 만에 변화하면서 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이 크게 성장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뭐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나이키 온라인 판매 비중 30% 달성 목표 시기를 2023년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계획, 작년 말의 계획이었죠. 자, 그렇지만 2020년 상반기 나이키는 30%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자, 무려 3년이나 앞당겨서 목표를 달성했던 것이죠. 자, 온라인 판매 비중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줄이면서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고민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 모든 사건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삶을 바꿀 만한 중요한 변화들은 격변의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0년, 지금 우리는 거의 100년 만에 가장 큰 격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대공황 이후, 스페인 독감 이후에 거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숫자상으로, 지표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기술의 도움에 힘입어서 가장 큰 도약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1편과 2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1933년에 어떤 한 사람, 벤자민 로스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33년 10월, 자, 당시 아이오와주의 변호사였던 벤자민 로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의 4분의 1은 실업자였다. 농장들은 파산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적은 인력으로 효율성을 유지하려 했고 실업률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자, 그렇지만 새로운 발명과 과학적 발견이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그리고 실제로 FM 라디오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기술들이 1930년대에 등장을 했고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했고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지금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한 장면입니다. 2020년의 나날들은 그저 그런 날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야 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선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것들은 또 무엇인가? 어떤 기업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답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 그곳이 바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